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 영상에서 인공지능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의 지식은 앞서 보이는 그림처럼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상단으로 갈수록 말로 풀어내기 쉽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가 인공지능에게 지식을 학습시키거나 표현시킬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선언적 지식인데요. 이런 선언적 지식은 다른 표현으로는 기술적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선언적 지식의 표현 방법은 앞서 가운데 말풍선에서 보실 수 있듯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망이 시멘틱 네트워크인데요. 시멘틱 네트워크는 저희가 이미 중간고사 때 문제 중에 하나로 나왔지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개념은 벌텍스로, 개념 간의 관계는 엣지로 표현을 하는 개념의 관계성을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개념상에 존재하는 유닛, 예를 들면 고양이 혹은 쥐, 포유류, 이런 다양한 예를 들면 애니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또한 다이어그램에서 벌텍스와 벌텍스를 타고 또 다른 벌텍스로 추론도 해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명제 논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잠시 영상 멈추시고요. 개인 노트에다가 오늘 날짜 쓰시고 타이틀 제목에다가 우리 주위의 선언적 지식을 알아보자, 가로 열고 명제 논리,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언적 지식의 표현 방법 두 번째는 명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윤리나 철학 시간에 혹은 수학 시간에 들어봤을 법한 터미널러지인데요. 어떤 명제에 대해서 어떠한 조작을 해서 진리값을 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거는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센텐스일수록 이런 명제 논리를 고려하는데 쉽지만, 여러 개의 문장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또 그들의 관계를 저희가 판단하고 역시 또 추론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런 명제 논리의 값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이런 결론적인 과정까지 끌어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명제 논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자세히 설명할수록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쉬운 예제는 굉장히 쉽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부분은 명제 논리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제 논리는 선언적 지식의 두 번째 표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명제 논리는 크게 앞서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원래 값을 부정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명제와 명제의 관계를 엔드 관계로 한번 살펴보는 것. 그래서 이런 엔드 관계는 논리표에서는 논리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연언이라고 하는 저희 한국말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명제와 명제 사이의 관계가 or 관계다라고 할 때는 명제 용어로는 논리합이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 한국말로는 선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어떤 만일 요거라면이라는 관계를 저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함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명제 논리의 마지막은 동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운데 보이는 가운데 박스에서 보실 수 있듯이 P라고 하는 터미널러지의 명제는 철수는 남자다, 요런 문장을 가지고 있고요. Q는 철수는 키가 크다, 요런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P와 Q가 주어졌을 때 이 PQ를 부정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연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선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함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동치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되는 명제 X가 참일 때는 거짓으로, 거짓일 때에는 참으로 조작하는 거다. 너무 쉽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원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명제를 그리고로 연결한 명제의 진위를 가리키는 조작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P라고 하는 터미널러지, P라고 하는 명제는 철수는 남자다. 요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Q라고 하는 명제는 철수는 키가 크다. 요런 명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P하고 Q가 주어져 있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연원 조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철수는 남자다가 참이고 철수는 키가 크다도 참인 경우 철수는 남자이다. 그리고 그쵸? 연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P라고 하는 명제와 Q라고 하는 명제가 그리고라고 하는 논리 곱 and로 연결이 됐을 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P and Q 요 자체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P가 참이고 Q가 참인 경우 결국에 P 그리고 Q는 당연히 참이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지금 P와 Q는 굉장히 쉬운 명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요 개념을 명제 논리 혹은 연원 조작, 논리 곱 요런 어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표현으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두 가지 명제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P가 전혀 다른 문장이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일상생활 속에서 저희가 뭐 카페나 학교나 공항에서 와이파이 그죠 무선 랜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P라고 하는 명제를 와이파이는 무선 기능이 가능하다 요런 명제예요. Q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는 휴대폰이 있다. 요런 명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P와 Q라고 하는 또 다른 센텐스의 연원 조작, 즉 and, 논리곱의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와이파이는 무선 기능이 가능하다. 요 자체가 참이고 나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가 참인 경우에 만약에 와이파이는 무선을 할 수가 있고 나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명제가 나는 무선 랜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궁극적인 명제를 제가 조금 P 프라임과 Q 프라임으로 해서 다시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만약에 유도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P and Q는 당연히 참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P나 Q가 굉장히 쉬운 어떤 명제의 문장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테크니컬하게 만약에 경영학과에서면 경영학과의 도메인에서 P와 Q를 정의하실 수도 있고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무선 네트워크에 관련된 P와 Q를 정의할 수도 있겠죠. 혹은 저희가 이 과목이 인공지능 개론이니까 만약에 P라고 하는 것을 뭐 DFS로 Depth First Search로 인공지능 어떤 예제든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P라고 하는 명제예요.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명제는 나는 A 퍼즐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P and Q는 그쵸? 참이겠죠. 왜냐하면 DFS로 모든 구현이 가능하다. 모든 그 인공지능 관련된 응용 분야에서의 어떻게 보면 바텀, 기본적으로 탐색 부분은 다 DFS로 예를 들면 가능하다. 효율적이라던가 타임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나 뭐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옵티마이제이션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일단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Q라고 하는 개념이 인공지능 개론 관련된 응용 예시들 중에서 만약 A 퍼즐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P and Q는 당연히 참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P하고 Q를 본인 전공에서 혹은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에서 혹은 최근 트렌디한 문제로 제가 다시 명제를 재정의할 수가 있고 P and Q의 관계를 구해볼
필요가 있을 때가 굉장히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철수는 남자다가 참이고 철수는 키가 크다도 참인 경우 철수는 남자이다. 그리고 키가 크다라는 명제는 참이다. 자, 제가 지금 한국말로 표현을 했지만 참 길어요. 그죠? 자, 이럴 때 등장하는 게 수학의 개념이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변수와 데이터와 변수들 간의 관계와 그 관계들 관해서 나오는 최종 결론을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철수는 남자다. 요런 센텐스를 여기서는 P라고 두었고요. 철수는 키가 크다라고 하는 센텐스를 Q라고 하는 명제로 각각의 변수로 그냥 단순히 매핑을 시켰죠. 그래서 요 박스 안에 있는 P가 참이고 Q가 참인 경우 P&Q는 참이다라고 하는 요런 당연한 연원 조작 and 논리고의 첫 번째 케이스는 P가 무엇이든 Q가 무엇이든 모든 케이스를 다 표현할 수 있는 일반화된 단순한 수학 명제 논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테이블로 표현한다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P는 참, Q가 참이죠. 그렇기 때문에 P and Q도 당연히 참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연원 조작의 진리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참, 참이죠. 참과 거짓인 경우에는 and, 참, 그리고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거짓이겠죠? 역시 거짓 그리고 참인 경우에는 거짓이 되겠죠. 반면에 거짓 그리고 거짓이면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연원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참인 경우만 참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만 거짓이든 둘 다 거짓이든 거짓이 나온다는 걸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지금 주어진 각각의 P, Q 명제를 가지고 P, N, Q의 명제 값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철수가 남자다가 참이고 철수는 키가 크다가 거짓인 경우에 그럼 철수는 키가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수는 남자이다. 그리고 키가 크다는 당연히 거짓이겠죠. 철수는 남자다가 거짓이고 철수가 키가 크다가 참인 경우에 철수는 남자다 그리고 키가 크다도 역시 거짓이겠죠. 철수는 남자다가 거짓이고 철수는 키가 크다도 거짓인 경우 철수는 남자이다 그리고 키가 크다는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PQ 명제가 간단하고 쉬울수록 저희가 상식선에서 연원 조작 and 논리곱 진리표를 빨리 구할 수 있지만 PQ에 상관없이 일단 두 개의 각각의 명제값이 참인 경우에만 연원 조작은 참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스마트폰으로 앞에 보이는 사진을 꼭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부정 조작, 연원 조작 꼭 스스로 필기해 주시고요. 연원 조작에 관련된 정의 두 가지 명제를 그리고로 연결한 명제의 진위를 가리는 조작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 명제라고 함은 P도 명제이고 Q도 명제잖아요. 근데 저희는 P만 따로 보고 Q만 따로 보는 게 아니고 P 그리고 Q라고 하는 이 PQ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 명제를 그리고로 연결했을 때 그 자체가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중요하고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원 조작의 진리표도 한번 두세 번 정도 꼭 스스로 노트에다가 편하게 쓰시고요. 저한테 노트 검사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정말 아시고 내공을 쌓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역시 중간고사 이미 한번 보셨겠지만 중간고사도 OX 문제가 있고 PPT에 있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거의 가능하면 있는 그림을 그 자체로 노트에 그리시고 또 필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내용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할지언정 성실하게 차분히 반복해서 노트에다가 쓰시면 언젠가는 꼭 더 큰 도움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연결 고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게 수업 시간의 뒷부분에 고차원 내용을 하시든 아니면 저희 학교에서 우수학점 인정제 혹은 뭐 기타 등등 도전학기 혹은 개인 연구 및 논문 개인 지도 기타 등등 하실 때 제가 끌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반복하고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반복해서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명제 논리에서 세 번째 선언 조작, 논리곱, 영어로는 or라고 하는데요. 선언 조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언 조작은 두 가지 명제를 and가 아니고 또는, 즉 or로 연결한 명제의 진이에요. 똑같은 PQ가 주어져 있을 때 철수는 남자이고 철수는 남자가 참이다. 철수는 키가 크다도 참인 경우에 철수는 남자이거나 혹은,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게 지금 혹은이죠. 혹은 5월잖아요. 혹은. 자, 이런 경우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른쪽에 볼 수 있는 선언 조작의 진리표에서처럼 하나라도 참이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또 혹은이니까, 즉 또는 or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참참이 되고 거짓인 경우만 거짓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분들 두 번째 논리 곱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논리 합이라고 하는 용어 들어보신 분도 있고 낯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영어로 and 혹은 or가 좀 더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더 낯선 용어는 연언과 그 다음에 선언입니다. 그래서 and라고 하는 논리 곱은 저희 나라 말로는 연언 조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연언 머릿속에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or라고 하는 논리 합 같은 경우는 or니까 또는이잖아요. 그거는 저희 나라 순수한 용어로 선언이라고 합니다. 선언. 그래서 연언과 선언이 굉장히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구분하시고 아예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리마인드를 눈 감고 여러 번 해주시고 스스로 되새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언, 선언, and, or, 논리 곱, 논리 합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영상 멈추시고 개인 노트에다가 연언 조작 뒷부분에 선언 조작 써주시고요. 특히 제가 연언 조작은 P가 참이고 Q가 참인 경우 P and Q는 참이다. 이렇게 제너럴라이즈 된 표현으로 썼는데요. 이게 만약에 선언 조작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P가 참이고 Q가 참인 경우 P 그쵸. 요 표현으로 돼야 됩니다. 꺽쇠가 뾰족한 게 위로 있는 게 아니고 밑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기호조차도 다르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언 조작이라고 함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연언 조작은 일단은 표현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 표현이 연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and, 논리곱, 그죠? 그리고 표현은 이렇게 꺽쇠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or, 논리합, 그 다음에 뜻은 또는, 그리고 표현은 어떻게 돼요? 네.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선언은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연언은 요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가 참이고 Q가 참인 경우 P or Q는 참이다. 요것도 요 뒷부분에다가 노트에다가 추가로 써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P가 참이고 Q가 거짓인 경우 P or Q는 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참이다. 여긴 거짓이다. 요거를 1, 2, 3, 4를 역시 노트 어차피 필기하실 때 요 옆에다가 쫙쫙쫙쫙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언과 선언 각각 5가지 표현이 있었습니다. 연언, 그쵸? and, 논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위로 뾰족한 요런 기호. 그죠? 그러니까 이 기호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꺽쇠가 아니고 저희가 수학이라던가 인공지능에서 명제 논리를 지식을 표현할 때 어떤 텀페이퍼든 논문이든 아니면은 시험 답안에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학생은 이 author는 이 프로그래머는 지식을 연언 조작으로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희가 덧셈을 보면 에디션이라고 하는 기능이 녹아들어 있는 것처럼 얘는 그리고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언도 선언이라는 표현 or 논리합 또는 그 다음에 꺽쇠가 이렇게 밑으로 돼 있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되는 거는 함의 조작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데요. 함의 조작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자, 함의 조작은 두 가지 명제가
만일 뭐뭐라면 뭐뭐이다라는 관계를 명제 표현으로 진위를 가리는 조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함의 조작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P라면 Q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개론이든 혹은 매스매틱이든 혹은 뭐 철학 파트 혹은 윤리 파트에서 어떤 도메인이든 간에 어떤 함의 조작을 표현을 할 때에는 앞서 표현한 뭐 위로 뾰족한 꺽쇠, 아래로 뾰족한 꺽쇠 요거 대신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의 이런 화살표로 의미 부여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조건을 표현하는 함의 조작은 명제 해석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 선언 조작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형을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요 예제에서 저희가 살펴볼 명제는요. R이라고 하는 명제는 날씨가 맑다. S라고 하는 명제는 소풍에 간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 R과 S를 가지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네 가지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날씨가 맑다가 거짓이고 소풍에 간다가 참인 경우 날씨가 맑거나 소풍에 간다 명제는 참이다. 자, 이 표현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날씨가 맑다라고 하는 명제가 R이에요. 그쵸? 자, 여기에서 제가 표현을 PQ 말고 정확하게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요 대신에 R,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Q 대신에 S.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타가 있는데 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부분은 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고 이 부분도 R이면 그죠? R이면 S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제 R을 부정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의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함의를 표현할 때 화살표를 이용한다는데 이 화살표라고 하는 기호를 어떻게 보면 지우기 위해서 결국에 부정과 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맑다. 그죠? 그리고 소풍에 간다. 이런 표현이 한번 있다고 한번 볼게요. 날씨가 맑다가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리고 소풍에 간다가 참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 표를 보셔도 좋고 요 표를 보셔도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표를 한번 볼게요. 날씨가 맑다가 거짓이고요. 소풍에 간다가 참이에요. 자, 저희가 답을 알기 전에 한번 상식적으로 한글을 이해하면서 생각해 본다면 날씨가 맑다가 거짓이고 소풍에 간다가 참이에요. 자, 날씨가 맑거나 날씨가 맑거나 소풍에 간다. 요 명제는 첫 번째 만일 뭐뭐라면 뭐뭐다라는 표현을 선언으로 표현한 더 쉽게 답을 구하기 위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테이블은 왼쪽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과 비교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진리표는 바로 왼쪽에 있는 요 두 번째 표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노란색 때문에 약간 헷갈렸는데요. 요거를 요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 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요것도 함의 조작의 진리표고요. 요 밑에 있는 것도 함의 조작의 진리표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색깔 때문에 저도 잠시 헷갈렸고 학생분들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그 함의 조작 진리표 타이틀을 따로 달아드리고 색깔로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결국에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표현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볼게요. 날씨가 맑다가 참이에요. 그리고 소풍에 간다가 참이에요. 즉, 참이죠. 날씨가 맑아요. 소풍에 간다가 참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 날씨가 맑다면 당연히 소풍에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만약 뭐뭐라면 뭐뭐이다라는 요 명제는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날씨가 맑다가 참이에요. 소풍에 간다가 거짓인 경우예요. 자, 그런 경우에 날씨가 맑다면 소풍에 간다. 자, 이 명제는 어떨까요? 자, 날씨가 맑아요. 날씨가 맑아요. 그리고 날씨가 맑은 게 참이에요. 소풍에 가는 것도 참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엔 당연히 날씨가 맑으면 소풍에 간다라는 명제는 참이죠. 자, 그런데 날씨가 맑아요? 참이에요? 날씨가 맑지만 소풍에 꼭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소풍에 가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날씨가 맑다면 소풍에 간다는 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두 번째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날씨가 맑다가 거짓이고 소풍에 간다가 참이에요. 자, 날씨가 맑다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즉 날씨가 흐려요. 흐린데 소풍에 간다. 이건 일단 참이에요. 그러면 날씨가 맑다면 소풍에 간다는 어떨까요? 날씨가 안 좋은데도 예를 들면 소풍에 간다. 그런데 날씨가 맑으면 당연히 소풍에 간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명제도 참인 걸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죠? 자,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날씨가 맑다가 거짓이고 소풍에 간다가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날씨가 맑으면 소풍에 간다는 참일까요? 혹시 100% 납득이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씨가 맑다가 거짓이에요. 일단 날씨가 흐려요. 비가 막 와요.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소풍에 간다가 거짓이에요. 자, 그러면 소풍 안 가고 교실에서 수업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날씨가 맑다면 소풍에 간다라는 명제는 어떨까요? 참일까요? 참이라고 동감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제가 말하고 싶은 요는 함의 조작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언이나 선언에 비해서 어떤 R이나 Q라고 하는 명제가 주어졌을 때 R이면 S이다라는 이런 조건, 함의라고 하는 최종 명제의 결과가 정말 참일지 거짓일지 100%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일단 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함의 조작에 있어서 이렇게 R이면 자, 이렇게 R이면 R도 명제예요. 그리고 S도 명제인데 R이면 S다라고 하는 이 자체의 명제의 값이 정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알 수가 명확하게 안 되는 제대로 알 수 없는 100%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함의도 많아요. 제가 지금 드린 날씨가 맑다 소풍이 간다 사실 각각의 명제도 약간 쉬운 편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박스로 이해가 되실 수도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에 R이나 S가 인공지능 개론에 관련된 명제고 혹은 뭐 무선 랜이라던가 아니면 경영학과에서 어떤 도메인에서의 어떤 새로운 명제로 데피니션이 된다면 요런 함의 관계가 참일지 거짓일지 불분명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함의 표현을 이렇게 부정과 선언을 조합해 가지고 수학적으로 이건 동일한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의 조작에서 뭔가 명제의 결론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정과 선언을
조합해가지고 표현해서 이해를 해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방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일단 함의 조작 진리표 첫 번째 기본은 참, 거짓, 참, 참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함의 조작 진리표 두 번째에서도 결국에는 부정과 선언을 조합했더니 참, 거짓, 참, 참이에요. 결과가 동일하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함의 조작의 참, 거짓, 참, 참은 부정을 하고 첫 번째 명제는 부정을 하고 두 번째 명제와 선언 관계를 고려했을 때 결과랑 동일하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일단 R을 부정해 보면 참은 거짓으로 바뀌고 또 거짓은 참으로 바뀌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부정과 S에서 5월 관계를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 있어도 결국에 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의는 부정과 선언을 조합한 요 결과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R, S 각각의 명제 그리고 R이면 S이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명제의 답을 얻기가 한 번에 어려우면 두 번째 방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답을 구할 수 있다라고 제너럴라이즈화 돼 있습니다. 즉 일반화돼 있습니다. 그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일단 첫 번째 거를 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날씨가 맑다가 거짓이고 소풍에 간다가 참인 경우, 그쵸? 날씨가 맑거나 소풍에 간다. 그러면 소풍에 간다가 이미 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체의 명제는 참이죠. 날씨가 맑다가 거짓이고 소풍에 간다가 거짓인 경우에 날씨가 맑거나 소풍에 간다는 그쵸. 둘 다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날씨가 맑다가 참이고 소풍에 간다가 참인 경우에 날씨가 맑거나 소풍에 간다라고 하는 명제는 당연히 참이 되겠죠. 날씨가 맑다가 참이고 소풍에 간다가 거짓인 경우에 날씨가 맑거나 소풍에 가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역시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선언에 대해서 이미 배웠지만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이 이렇게 되잖아요. 표현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그죠? 근데 요거는 구하기가 쉬운 게 요 앞에 있는 명제나 부정의 R이죠. 요 앞에 있는 명제나 요 뒤에 있는 명제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요 자체는 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요거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죠? 참, 그죠? 그 다음에 참, 그죠? 그 다음에 참. 물론 여기도 참이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에 여기서 참이 이렇게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함의 조작은 그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이 등장을 했다. 그 두 번째 방식은 첫 번째 명제를 부정을 하고 그 부정한 것을 바탕으로 두 번째 명제와 선언 관계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증명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교수님 저는 R과 S 각각의 명제에 대해서 함의 조작 자체를 이렇게 관찰했는데 이 자체로도 의미 해석이 되고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즉, R과 S에 주어지는 명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첫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때로는 두 번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명제 논리의 다섯 번째, 마지막 동치 조작입니다. 두 가지 명제의 진리값이 같은 경우에는 참, 다른 경우에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P와 Q가 이런 식으로 동치 관계죠. 그래서 동치 관계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치 관계면 참, 그죠? 그리고 같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짓 이렇게 표현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리표를 이렇게 한 번에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PQ라고 하는 게 참, 거짓, 거짓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명제 논리의 표현 방식인 부정은 단순히 P를 이렇게 부정은 이런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언이라고 하는 두 번째 명제 논리의 표현 방법은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둘 다 참인 경우만 참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참이죠.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 표현으로 하는 걸 함의
명제 논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참, 거짓, 참, 참이 되고 동치 같은 경우에 참, 거짓, 거짓,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명제를 부정을 하고 그 부정한 거를 두 번째 명제와 같이 선언으로 관계를 고려를 한다면 요 표현은 결국에 요 함의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잠시 멈추시고요. 지금 요 표현은 앞서 보이는 전체적인 진리표와 그 다음에 요 진리표 중에서 약간 제일 헷갈리는 게 함의이기 때문에 함의가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두 번째 표가 같이 나와 있는 앞 슬라이드 화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잠시 사진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쵸. 본인 개인 노트에다가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많이 작성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정말 이해하고 정말 제가 혹시나 기말고사 때 뭐 명제 논리의 5가지 표현을 진리표로 PQ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구해보시오라고 했을 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정말로 깊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노트 필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유형이랑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른 감이 있지만 기말고사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중간고사 때 혹시 부족하셨던 부분 시험 유형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부분 점수를 쭉 깎이실 것 같은 분들은 기말고사 미리미리 공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일단 명제 논리에서 5가지 표현 방식을 공부를 했고 각각의 물리적인 기호 설명을 해드렸고 또 PQ나 RS라고 하는 다양한 명제가 주어져 있을 때 5가지 명제 논리 표현에서 최종적인 2가지 명제를 고려한 최종 명제 논리의 값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언이나 선언으로 조합된 명제를 좀 더 복잡한 경우에 간단하게 혹은 계산이 가능하도록 표현할 수 있는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던가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명제 논리를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나 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 제가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요. 예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예습하셔도 좋고요. 무엇보다 기본이 튼튼해야 뒷부분에서 우여곡절이 없기 때문에 너무 쉽다. 나는 스스로 플립드 러닝을 안 해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영상 멈추라고 할 땐 정말 멈추시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시고 매일매일 그쵸? 짜투리 시간을 주기적으로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꾸 뇌새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노트 필기도 사실은 본인이 손가락으로 자주 움직이시면서 그림 쓰면서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생각도 다시 한번 맞는지 즉 검증해 보시고 반복해서 쓰신다면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인포메이션 측면에서 좀 더 고득점을 받고 결국에 변별력을 좌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